곧 청년 희망적금 만기되는데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청년 도약계좌나 가입해볼까? 청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일타 강사처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서윤입니다. 청년 도약계좌 들어보셨죠? 5년 동안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 기여금이랑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근데 70만 원을 어떻게 내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70만 원인 거고 자유 납입이기 때문에 꼭 70만 원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대로 10만 원, 20만 원씩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여유가 없어서 못 넣겠다, 해지해야 하나? 하시면 건너뛰어도 돼요. 계좌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만기 때 받게 되는 금액이 좀 줄어들겠죠. 청년 도약계좌 2023년 6월에 만들어졌죠. 그 당시에 이미 청년 희망적금 들었는데 해지하고 갈아타야 되나 하면서 한창 시끌시끌했어요. 이게 희망적금이랑은 중복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모집하고 끝난 거 아니었냐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매달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관해선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우선 계좌를 만들고자 하는 때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으로 최대 6년을 인정해서 연령을 계산할 때 이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지금 만 28세인데 2년 동안 군대에 있었다면 2년을 뺀 만 26세로 쳐준다는 거예요. 이 기준들을 만족하면서 직전 연도에 소득 증명까지 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알바생도 신청할 수 있어요? 네, 4대 보험 들어져 있으면 가능합니다. 소득 증명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들어가셔서 지급 명세서 제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인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종합소득은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랑 비과세 소득 개념 확인해 주시고요. 종합소득 개념도 잠시 멈추셔서 확인을 해주세요. 또 직전 세계년도에 한 번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뭐냐면 이자나 배당으로 받은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 내봤으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일 거잖아요. 청년 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니까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소득 기준은 좀 여유로운 편이라서 웬만한 청년이면 다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가구원 소득도 봅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엄마, 아빠 등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을 다 더했을 때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본인 혼자 살고 있다면 월 소득이 374만 원 이하면 되는 거고요. 4인 가구인 경우에는 가구원의 소득을 다 합했을 때 972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5년 사이에 회사에서 진급을 하거나 해서 소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입 해지될까요? 아니요. 대신 정부 기여금이랑 우대 금리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소득이 올라서 가구 소득이 바뀌면요? 네, 가입 후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소개해드린 연령, 개인소득, 가구원 소득을 모두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만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볼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데 잘 따라와 주세요. 만기금은 본인이 낸 납입금이랑 정부 기여금, 이자가 더해진 금액이고요. 여기다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고 했죠. 근데 정부 기여금이랑 비과세 혜택은 본인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또 어떤 은행에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이자도 달라져서 사실 제가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점 먼저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정부 기여금이랑 비과세 혜택이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제가 개인소득 얘기하면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했죠. 근데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정부 기여금이랑 비과세를 다 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가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이하일 때는 정부 기여금은 못 받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소득 요건은 맞으니까 가입은 되는데 정부 기여금만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아쉽죠. 그럼 정부 기여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자, 표를 보면 총 급여가 2,400만 원 이하, 3,600만 원, 4,800만 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납입금의 매칭 비율을 곱했을 때 기여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득별로 정부 기여금이 적용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여금 적용 한도보다 납입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해도 적용 한도의 매칭 비율을 곱해서 기여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데 월 50만 원을 납입한다. 하지만 기여금 적용 한도는 40만 원이기 때문에 40만 원의 매칭 비율인 6%를 적용해서 24,000원을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0만 원, 70만 원 내는 사람들도 적용 한도는 40만 원이기 때문에 기여금도 24,000원으로 똑같고요. 좀 더 현실성 있게 총 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데 매월 20만 원씩 낸다면 적용 한도 40만 원을 넘지 않으니까요. 납입금 그대로 20만 원의 6%를 적용한 12,000원이 돼요. 기여금은 월마다 나오는 거라서 매월 12,000원씩 추가로 적립되고요. 총 매월 21만 2천원이 적립되는 거죠. 많이들 궁금하실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청년 도약 계좌는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니까 3년까지는 기본금리가 유지되다가 그 이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계산하기가 복잡해지죠. 11개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은행마다 금리가 달라요. 자세히 비교해 보실 분들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들어가셔서 볼 수 있는데요. 총 금리는 기본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소득 우대금리를 합해서 계산합니다. 기본금리는 대부분 4.5%고요. 기본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소득 우대금리를 더하면 총 금리가 6%가 될 수 있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우대금리는 급여를 자기네 은행 계좌를 받으면 얼마, 마케팅 동의하면 얼마 등등 은행마다 세부적인 내용엔 차이가 있지만 결국 최대 1%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금리 4.5%에 우대금리 1% 더하면 5.5%죠. 6%가 되려면 0.5%가 부족하네요. 이걸 소득 우대금리가 채워주는데 이게 변수입니다. 은행들이 청년 도약 계좌를 들면 이자를 최고 연 6%를 준다고 광고를 하지만 따지고 보면 총 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일 때만 0.5% 정도의 소득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만 최대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소득이 2,400만 원을 넘으면 소득 우대금리는 빼고 기본금리랑 우대금리만 더해서 최대 5.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도약계좌랑 시중은행의 금리 6% 적금 상품은 효과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시중은행 상품은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청년 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중의 연 7, 8% 적금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금리 6%인 시중 상품이라면 청년 도약계좌가 좀 더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5년 뒤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볼까요? 총 급여가 2,400만 원 이하라고 쳤을 때 최대인 70만 원을 매월 납입했으면 만기금으로 약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월 200만 원 받는데 거기서 70만 원, 솔직히 현실성이 좀 없잖아요. 진짜 아끼고 아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분명 평범한 직장인이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러면 한 20만 원씩 납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 정도는 그래도 좀 현실성이 있죠. 그럼 5년 동안 납입액이 20만 원 곱하기 60개월 해서 1,200만 원이고 은행 이자는 152만 원에서 183만 원 정도예요. 정부 기여금은 72만 원이고요. 그럼 만기금으로 약 1,45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보다 200~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버티다 결국 중도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납입한 기간까지의 정부 기여금이랑 비과세 혜택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임의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이랑 비과세 둘 다 못 받습니다. 받은 거는 다시 뱉어내야 해요. 물론 그동안 쌓아둔 금리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있겠죠.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특별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이랑 비과세 혜택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특별 중도 해지에 해당하냐면 첫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 혹은 퇴직한 경우. 둘째,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셋째,
선제지변으로 인한 경우, 넷째,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다섯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신청은 매월 일정 기간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달에 놓쳤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농협, 신한, 우리, 하나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이 은행들의 어플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사용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방문 신청하셔도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원금을 잃을 수 있는 투자는 싫고 5년간 딱히 목돈이 나갈 곳이 없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2022년 초에 청년 희망적금 드신 분들, 곧 만기 되잖아요. 만기 후에 다른 적금 상품 가입하려 하시는 분들 청년 도약 계좌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청년을 위한 또 다른 복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